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한 달이 벌써 지났네요.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한 달 동안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제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장마 전선이 이미 밑에 와 있더라고요. 다음 달 한 15일쯤 되면 이제 장마가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더위에 점점 더 이제 열질환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통증 부위별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께 이제 여러 운동과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조직 손상이란 걸 해결을 해도 주변에 이제 근육이 좀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강화가 되어야 움직일 수 있겠죠. 오늘도 저희 병원에 무릎 인공관절 하신 분이 오셨는데 아프시니까 안 움직여요. 수술하시고 나서. 그러니 힘이 없으니 어찌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아파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은 이제 통증을 없애주는 주사 좀 놔드려 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통증 부위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그림 이거 첫 번째 거 되게 중요한데 모든 스트레칭과 운동의 강도는요. 이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가 0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 10점이라고 할 때 꼭 한 2점에서 3점 사이까지만 하셔야 돼요. 3점도 좀 부담이 되고 2점 밑으로 하시면은 부상은 안 입어요. 운동과 스트레칭은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부상은 어느 정도 안 입으냐? 2점이란 거죠. 예. 물론 예외가 있어요. 좀 많이 아파도 부상 안 입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신경만 손상된 대상포진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신경이나 근육은 이상 없는 분들은 좀 뭐 5점, 6점 이렇게 아파도 운동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실제로 그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꽤 아파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죠. 우리 일반인들은 한 2, 3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점까지만 참고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팔꿈치부터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팔꿈치 아프신 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이 안쪽이 내측상과염, 이쪽이 외측상과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외측상과염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게요. 손등을 하늘로 한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손을 구부려요. 이렇게 구부리시고 90도 정도까지 쫙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을. 그러면서 팔 전체를 바깥쪽으로 살짝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즉 여기 외측상과 여기가 위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바깥쪽으로 손끝이 향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내측상과염은 손바닥을 하늘로 해주시고요. 잡아당겨 주십니다. 잡아당겨 주시면서 이번에는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손끝이 8시 방향이 되게 8시 이게 내측상과 스트레칭이에요. 골프 엘보 스트레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외측상과 요거 내측상과 요게 되겠습니다. 뭐 운동은 뭐 별게 없어요. 팔꿈치 통증은 나중에 아래형을 이용해 가지고 손목을 운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형을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손바닥을 위로 해주시고 한 번은 손등을 위로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아래형을 이용해서 손목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팔꿈치 아픈데 손목 운동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팔꿈치 운동이 아니고요. 손목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팔꿈치 아프실 때는.
네. 여자는 500g, 남자는 1kg 정도로 하고요. 뭐 옆구리에 팔을 붙이고 하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다음에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증은 한 2, 3점까지 느낄 정도로 하시고 막 하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팔꿈치 통증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깨 운동과 스트레칭. 어깨를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실 어깨 스트레칭은 유튜브,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전부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하실 줄 아시죠? 요거는. 네, 요게 이제 스트레칭의 전부이고, 그러고 운동을 하실 때는요, 어깨는 특이하게도 이게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손등을 위로 하시면은 여기 인대가 앞에 뼈를 닿는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위로 드는 운동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들이 회전근개 손등이 손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지 마시고 제가 요 밑에 적어놓은 거 있죠. 양손 깍지 끼고 들기. 깍지를 끼시면 손바닥에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깍지 끼고 이렇게 들어주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안전한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유명한 견갑골 운동이요. 견갑골은 위로 이렇게 들어주고 그다음에 뒤로 젖혀주고 여러 개가 있는데 위로 드는 거랑 뒤로 젖히는 거 두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이 견갑골 운동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거 딥스 제가 매일 하고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견갑골 딥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팔꿈치 있죠. 팔꿈치를 안 구부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견갑골 딥스라는 운동인데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하는 운동이다. 견갑골 딥스. 네. 그래서 운동은 뭐 견갑골 운동하고 이 견갑골 딥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손 깍지 끼고 들기 이 정도만 권해드립니다. 운동 기구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거기서 막 퍽퍽 돌리시는 게 있는데 뭐 돌리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돌리는데 만약에 통증이 있다, 그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하게만 하세요. 그런 거는 이게 자기가 하는데 아픈 자세를 취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50견 환자분인데 저한테 오늘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말이에요. 50견인데도 불구하고 막 어깨 안 올라가거든요. 50견이면 이렇게 오른팔이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턱걸이를 잡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고 그냥 몸을 체중을 실었대요. 그랬더니 막 딱 소리 났다는 거예요. 어깨에서. 그다음부터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죠, 사람이. 네. 그래서 50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붙은 분들은 그거 안 돼요. 안에 관절이 너무 막 늘어붙은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팔꿈치 어깨에 드렸으니까 이제 허리요. 허리는 이게 중요한데 허리 안정화 운동이란 말씀에 나오는 게 이게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펴지 않는다.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허리가요 안에 막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협착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펴거나 뒤로 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 하여튼 드로인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복식 호흡이죠. 바른 자세로 앉아서요.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들여 마셔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번에는 약간 부끄럽지만 항문도 같이 조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리 안정화 운동 중에 제일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버드독 운동이라는 게 있죠. 버드독 운동. 예, 양쪽 오른팔을 피면 왼쪽 발을 대각선으로 서로 하는 겁니다. 대각선을. 여기 뭐 C자 곡선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세는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오른팔 왼다리 왼팔 오른다리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허리 운동은 요 안정화 운동이라고 요런 것만 일단 하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뭐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거 되게 위험한 운동들입니다. 허리가 안에 이제 해부학적처럼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 돌리고 구부리고 피고 이러다 보면 옆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하는 이런 운동들, 뭐 이런 운동들만 꾸준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그냥 허리에 좋은 운동 그냥 걷기 있죠. 한 30분에서 1시간 걷기. 그 정도 하시면 허리는 충분히 강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허리를 사용하는 운동들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운동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이죠. 네. 이게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처음에 아픈 분도 많고 해가지고 아픈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 운동들만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무릎 운동이 되겠죠. 무릎 운동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뭐 이게 여기 뭐 딴 데서 제가 따오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허벅지 앞쪽 근육, 해부학적으로는 거기가 대퇴 사두근이거든요.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펴가지고요. 이렇게 무릎을 피는 운동이죠. 뭐 횟수가 여기는 뭐 10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0개씩 5번 하든지 뭐 10개씩 5번 하든지. 근데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가 힘드신 분들은요. 아예 그냥 피고서 버티기 하셔도 돼요. 피고 버티기. 무릎을 피고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무릎 운동은 보통 실내 자전거를 권해드리는데 이 실내 자전거는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등받이요. 이 등에 등받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서 운동하시면은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허리가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앉는 자세가 허리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등받이 있는 실내 자전거를 한 30분씩 하셔라. 일주일에 3일 정도. 뭐 이것도 횟수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매일 하셔도 돼요. 물론 안 아프시면 하셔도 되겠죠. 네. 그 뭐 운동들 뭐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 아픈데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대부분. 그러면은 목 운동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목 운동하고 스트레칭. 목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스트레칭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목은 왜 제가 운동이랑 스트레칭은 권장을 하지 않냐면은 목은요 해부학적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안에 보면은요 막 여러분 왜 물바지 아시죠? 물바지 지붕에서 물바지 뭐 그렇게 생긴 구조물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목을 갖다가 막 팍팍 돌리고 꺾고 하면은 그야말로 신경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쪽, 그러니까 목 쪽은 절대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도리도리 이렇게 조금씩 어깨 돌려주고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목은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목은 힘 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은 힘 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목에 힘 빼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팔꿈치는 아까 제가 스트레칭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아령 운동 말씀드렸고요. 여자 500g, 남자 1kg 말씀드렸고 어깨 운동은 이제 견갑골 들기랑 견갑골 뒤로 젖히기, 뭐 견갑골 딥스라는 운동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허리 운동은 허리에 그 버드독 운동이랑 아까 숨쉬기, 복식 호흡 운동 그거 말씀드렸고 무릎 운동은 이제 다리를 쭉쭉 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몇 가지 안 되지만 이것만 매일같이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 충분히 하시면은 평생 뭐 아프실 일이 별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번 달에도 제가 자유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뭐 세상이 너무 막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요. 막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여러분 하여튼 이 평화, 그리고 자유 다 이게 제가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 참 중요하죠. 예. 그리고 하시는 일 전부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올해는 정말 지구 온난화 좀 덜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참 선거하잖아요. 다음 달에. 선거도 열심히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고요. 이제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 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택시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도 택시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이 퇴근 시간인데도 다 이제 뭐 금요일 날에 이미 다 오후면 다 지방 내려가고 해서 금요일 날만 해도 이제 안 막힌다. 그리고 불금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불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참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나가보니 정말 한산하더라고요. 예. 마곡에 나가봤는데 한산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이 토요일 날 이 5시에 제 방송 봐주시고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네. 네. 징하 8003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변기에 조금만 앉아도 한쪽 다리가 엄청나게 저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한쪽 다리 이게 우리가 일단 앉아 있으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에서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기에 앉으면요, 변기 구조가 신기하게도 우리 그 엉덩이 뼈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 신경이란 거를 누르는 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변기에 조금 앉으면은 갑자기 이게 팍 저리다 그러면 뭐 디스크도 많지만 의외로 그 좌골을 엉덩이에서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 좌골 있죠, 엉덩이 아래쪽을 갖다가요 이렇게 한쪽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좀 아픈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골 신경이 눌려서 아픈 분이 가장 많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다음에 또 저리면서 뭐 피가 안 통하는 그런 느낌 여러 가지가 많이 받으시죠. 디스크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저리고 그러면 디스크 진단도 받으셔야 돼요. 앉아 있을 때 뭔가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흔한 건 좌골. 좌골에서 그 뼈 튀어나온 데서 신경이 눌린다. 그거고,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 네. 그렇게 있을 수 있겠다고 전 생각되는데 그 외에 다른 건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김갱희님, 예. 프롤로 주사는 몇 개월마다 맞을 수 있나요? 그 프롤로라는 게 제가 이제 전에 재생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의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한번 맞고 재생이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면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5번을 놓는단 말이에요. 프롤로 주사를. 그럼 재생되기 전에 놔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자극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해가지고 딱 주고 나면 자극이 충분히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면 재생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건데요. 대충 12주, 그러니까는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 염증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프롤로 주사는 3개월마다 한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계속 맞아도 되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거는 3개월에 맞으면 된다 이거죠. 여담인데 여담은 아니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무릎에 그 연골 주사 있거든요. 연골 주사.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로 따지면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맞죠. 그렇죠? 조직 손상이 3개월이 지나면은 좋아지니까 이 연골 주사를 맞고 조직이 재생이 되면은 그러면은 3개월 지나면 다시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이 3개월에 한 번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건 좀
확장을 시키면 무슨 말씀이 되냐 하면은 왜 우리의 허리 그냥 신경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처음에야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우리 몸에서 알아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할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러면은 그 주사 효과가 한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진짜 이거 맞아가지고 나온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증상은 없어진 건가 생각해 보시면은 3개월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사 맞고 3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그 주사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주사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주사 한번 맞으면은 보통 뭐 1주나 2주 내에 좋아지셔야지 좀 좋잖아요. 통증이 줄어들고. 그 맛에 주사 맞으시니까 1, 2주 내에 통증이 안 좋아지면 주사 효과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은 이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주사가 효과가 있는지는 한 3개월 정도 지나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예외 있는 것도 꽤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한 3개월 봅니다. 모든 주사에 대해서요. 예. 답이 되셨는지요? 예, 조기구이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넘어진 뒤 무릎 주위 근육이 많이 다쳤다고 전기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게 원리가 뭔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육통이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물리치료라는 거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온열요법. 열이 가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열이 가해지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가늘어 있다가 혈관이 이렇게 확장을 해요. 혈관이 확장을 하면 그쪽으로 막 피가 많이 갈 거 아닙니까? 피가 많이 가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거기 있는 무슨 나쁜 것들은 빨리 빨아내고 좋은 것들,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는 막 공급해 주겠죠. 바로 물리치료의 원리는 혈액순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 3일 정도 오히려 차가운 걸 하잖아요. 처음에 한 3일은 차가운 거 해야 되거든요. 막 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대죠. 피가 가지 말라고죠. 피가 너무 많이 가니까 아프니까 그런 경우는 냉찜질 하시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따뜻한 치료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의 기본 원리는 혈액순환 개선을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치료요. 전기치료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근육을 갖다가 좀 해부학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근육이 해부학적으로는 그 안에 전기가 통해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좀 실룩실룩 움찔움찔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꽉 뭉쳐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자극을 주니까 근육이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살살 움직여지면서 풀리겠죠.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네. 좀 답이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버서틸캣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통과는 어느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때 가면 될까요? 정형외과랑 다른 걸 보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요. 뭐 개업해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뭐 1차 진료 내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보통 신경통이나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이 많이 오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상포진후 신경통,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픈 병,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섬유근통 이런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신경병이 있으시면 오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다. 이걸 확장하다 보면은 무슨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도요. 디스크하고 신경이 딱 닿아서 아프실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럼 그 닿은 그 자리에다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원래 마통과에서 그 허리 주사를 개발했죠. 그래서 허리 주사를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제 요즘은 뭐 정형외과 이런 쪽에서도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국민들께서 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는 마통과에서 많이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대에다 맞는 주사는 뭐 개발된 지가 오래됐고요. 그거 말고 신경 옆에다 맞는 주사들은 마통과에서 많이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팔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팔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다 이제 마취를 해봤어요. 마취를 했는데 마취하는 순간에 이제 팔로 가는 신경이 마취가 됐으니까 팔이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마취가 풀려도 원래 아프던 것보다 좀 덜 아픈 현상이 발견됐거든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신경의 기능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에 다 있으면서 그 신경들이 그 통증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신호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뭐가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오래 아프시면 신경이 병이 들어요. 어떤 병이든지 뭐 무릎 관절염이 오래됐건 뭐하든 오래됐든 간에 신경이 병이 들기 때문에 신경을 치료해 주면은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좀 재미나지만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이냐면 저희 이제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하고 저희 그 마통과 주사 놓는 의사들이랑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 탈출증 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중증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비 안 오면 이제 막 주사를 맞으시잖아요.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러면은 신경 차단술을 맞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효과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러 가시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해결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죠.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와서 또 주사 맞습니다. 그리고요, 좀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은 아니 처음에 주사 맞고 나중에 또 주사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 있다가 수술과에 갔다가 수술과에 있다가 우리 과에 왔다가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대답을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정형외과는 질환이나 증상의 차이와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정형외과는 외과죠. 수술이죠, 수술. 칼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죄송스러운데 우리나라 전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의사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80% 이상이 전문의라서 전문의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도 수술 안 하고 나와서 이제 뭐 개업하신 분도 있고 개업하시고 수술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는 정형외과와 마통과 이 주사 놓는 의사들이랑 차이를 궁금해하지 않으시죠 보통. 예. 뭐 그렇게 대답이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오늘 뭐 들어오신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예, 제가 뭐 몇 가지 그럼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깨 운동에서 손등을 위로해서 하는 운동은 전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깨 요쯤에 요 중간쯤에 이제 회전근개라는 그러니까 극상근의 회전근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즉 손등을 위로해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만지시면 요 앞쪽으로 뼈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 뼈 있는 데로다가 이렇게 들어주면은 손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는 운동 여러 가지 운동 많죠. 운동 중에 이 운동이 손등을 위로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이게 회전근개 손상을 가능하겠구나. 손상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영 아시죠 여러분? 수영할 때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만약에 어깨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이 자세가 바로 회전근개 찢어지는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수영도 처음에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걸 절 들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게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턱걸이도 이렇게 하시면은요 손등이 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인대가 앞으로 이동하잖아요. 이거 잘못하시면 어깨 다쳐요. 그러니까 턱걸이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손잡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냄비도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면 안전해요. 더 이렇게 잡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국집에 그 무슨 큰 그 솥 있잖아요. 그거 턱턱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 항상 이렇게 잡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물론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운동만 일단 하고 계세요. 네.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대답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스누 SY 사이온 데이브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세 남자십니다. 한 달 전에 하체 운동하다 다치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고 자세도 잘 잡았는데 요통이 생겼습니다. 통증은 3회 10 정도. 그러니까 경증이죠.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CT도 찍었는데 문제가 없고 근육이완제와 록소프로펜. 예. 록소프로펜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모르시겠죠 참. 이부프로펜 계열의 어떤 진통 소염제이죠. 진통도 되고 소염도 되고. 매일 복용 중인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한 달이나 되셨군요.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을 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허리의 근육으로 가는 신경에다가 마취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통일 때는 근육이나 관절 통증일 때는 요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을 하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걸 말씀드린 거로 보면은 허리의 앞 뒤쪽 즉 관절이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허리 아래로 엉덩이뼈 위쪽이 아픈데 허리 아래로 엉덩이뼈 위쪽이 아프시다. 경막의 차단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지 내측지 신경블록은 뒤쪽에 근육이나 관절 통증에 효과가 좋은 건데 그게 낫지 않았으면 앞쪽 디스크, 신경의 앞쪽에 있는 디스크 문제이기 때문에 경막의 차단술이 효과가 있겠죠. 예. 제가 모야모야병이 있는데 동네 마취과 선생님이 경막의 차단술은 뇌압을 올릴 수 있고 스테로이드가 혈전을 만들 수 있다면 맞지 말라고 하셔서 대학병원을 가볼지 고민 중입니다. 한 달 됐네요. 엉덩이뼈 위쪽이 아프다. 엉덩이뼈 위쪽. 예. 그러니까는 어떤 디스크 탈출증이나 이런 거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막의 차단술 경막의 차단술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척추 가운데다 놓는 게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 바깥쪽에 놓는 게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 바깥쪽에 놓는 거는 뇌압을 안 올릴 것 같은데요. 이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혈전을 만들 수 있죠. 스테로이드는 혈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얼마를 맞아야 혈전을 만들겠습니까? 아주 제 생각에는 소량을 주는 거는 그 스테로이드 그 정도 가지고서 혈전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서 혈전까지 만들 수 있다면 죄송한데 이게 하늘에서 벼락을 맞을 확률인데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직접 뵌 분이 아니니까 동네 의사 선생님께서 저 환자를 직접 뵌 분이니까 저보다 더 환자에 대한 위험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학병원을 가보셔야죠. 그리고 대학병원 가보시기 전에 MRI 한번 찍어보세요. 허리에. 그래서 MRI를 찍으셔가지고 무슨 병인지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그 동네 마취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요. 일단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위에 참 CT 찍으셨군요. CT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CT에서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다는 얘기죠. CT는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야지 보이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일단 규명을 좀 해보시고 가셔야겠는데요. 대개는 디스크 탈출증인데 근데 CT를 찍으셨는데도 병이 없었다. 그러면은 디스크 탈출증 말고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부르고요. 퇴행성 척추 디스크병이라는 요추 디스크병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병이 무엇인지는 MRI를 찍으면요, 까맣게 디스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MRI를 한번 찍어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MRI로 병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경막의 차단술 중에
외측에서 하는 신경 구멍을 통해서 하는 주사는 뇌압을 거의 안 올릴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도 소량을 썼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혈전을 만들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혈전을 만든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나서요 혈전을 줄이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혹시 모야모야 병이 있으시니 이미 드시고 계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CT가 있어도요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디스크는 연부 조직이라서, 연부 조직은 이제 부드러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조직에서는 방사선이 그냥 투과되기 때문에 CT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MRI를 꼭 찍으셔야 돼요. 오히려 협착증 환자분들은 CT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협착증은 왜 그러냐면 뒤쪽에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게 자라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RI도 MRI지만 CT가 꽤 도움이 되는데,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는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CT보다 MRI를 찍는 게 낫겠습니다. 좀 CT를 권하고 싶어요. 예. 좀 잘 좀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맞아요.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견갑골 딥스라는 운동인데, 요거 이제 벤치에서 하시는 거고요.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 거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요 손을 잡을 때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두덩근이라고 있거든요. 두덩근. 요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로 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손목을 다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손목을 주위에서 잡으시고, 절대 이게 팔꿈치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 요 팔꿈치를 구부리면 삼각근 운동이 되거든요. 그건 딥스라는 운동인데요. 요거를 이제 엉덩이를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운동인데, 요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딥스라는 운동으로 요 삼각근 운동이 돼가지고 이게 회전근개 손상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요걸 갖다가 하실 때 되게 조심하시는 게 바로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 3개월 하시다 보면 되게 효과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요 버드독 운동, 요거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요거 근데 제가 너무 정확한 자세를 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시지 마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쭉 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C자 일부러 만들고 막 이거 만들고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균형을 맞아야 되니까, 예? 왼다리 오른발로 딱 지탱하려면은 이게 이렇게 정확히 내려오고요. 몸통이 기울이시면 안 돼요. 쫙 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이걸 하시면 좋겠고, 저희 병원 오신 환자분 중에 요거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아파서 너무 좋다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운동을 배웠는데 이걸 했더니 자기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디스크도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팔꿈치 통증하고 뭐 스트레칭 이거 말씀드리면, 팔꿈치가 이게 아프신 분들은 이제 거의 100% 반복적인 손상을 받으신 분이죠. 팔꿈치 손상이란 거는 이거는 인종과 성별을 뭐 이런 유전적인 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손상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아프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걸리고 뭐 골프의 선수들이 많이 걸리고 했다. 이건 뭐냐? 결국은 반복적인 손상을 받으신 분이 걸려서요. 요리사, 뭐 기타, 제가 본 분은 요리사가 많았어요. 요리사 분들이 많이 걸리시죠. 그리고 뭐 놀랍게도 컴퓨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하시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고 계신 자세가 있나 봐요. 어떤 특정 자세.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손상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게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팔꿈치 통증은 초기에 오셔가지고 이거 빨리 그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팔꿈치 통증이 의외로 잘 안 낫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초음파를 보면 그 중간에 손상된 게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게 스트레칭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재생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맞는데, 맞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달 아니면 한 달 정도 이제 운동 슬슬 하면서 통증 없어지고 나면 운동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가장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사나 이런 걸 맞아가지고 통증이 없어지면 다 나은 게 아니고요. 아까 왜 그 프롤로 주사가 3개월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주사를 맞고요. 스트레칭과 운동을 슬슬 조금씩 살살 해주시면요. 그걸 잘하면은 3개월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없어지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하고 나도 효과를 3개월 뒤에 보는데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거는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없어지니까 운동을 살살 재활 훈련을 한 2-3개월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아무래도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나가신 모양입니다. 예, 오늘 뭐 다 들어오셨어요, 이제? 예. 네, 있군요. 예. 진호R72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열중샷을 할 때 오른쪽 날개뼈가 더 나온다. 쇄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네. 물건을 들 때 승모근, 쇄골이 아프고 이렇게 들 때 물건을 잘못 드는데 날개뼈 열중샷을 할 때 많이 뜨는 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휘신다는 거죠. 치료 방법이 없나요? 요거 혹시 그 라운드 숄더 이런 건 아닐까요? 왜 평소에 일자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저도 뭐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오른쪽 날개뼈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신 분이면 앞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요 치료 방법은 원인이요, 어깨에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있잖아요, 목에. 목이 일자목이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 일자목을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만 듣고 이제 상태가 어떤지 제가 어떻게 다는 모르지만 그 저의 추정상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어서 어깨가 오른쪽 날개뼈가 좀 앞으로 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당연히 목을 치료받으셔야죠. 목 교정. 목을 갖다가 교정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목 교정 받을 시간도 없거나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허리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 운동. 허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에 병이 없잖아요. 만약에 무슨 디스크나 이런 병이 없으신 분은 뭐 플랭크도 해도 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요. 자, 막 걷다 보면 어느 날 이 목이요, 이거 거북목이었던 목이요, 허리가 강화가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펴져. 이렇게 딱 펴지죠. 딱 펴지면은 팔이 이렇게 쭉 펴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 날개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날개뼈가 고장 났는데 놀랍게도 치료는 허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이제 환자분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어깨 자체만은요, 어깨 자체만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뭐 견갑골 딥스라고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일단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쫙 펴지게 어깨가, 그게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치료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깨 한번 아프잖아요. 이
어깨 하나 아픈 게 어깨병이 아니고 척추병이기도 하고 무릎병이기도 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아프면 우리는 한 군데 다쳐서 아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손목이 자주 다치는 것 같아. 왼쪽 손목이. 그러면 이게 단순히 왼쪽 손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팔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다든지 어떤 그 허리가 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자꾸 아프다. 손목도 좋고 팔목도 좋고 어떤 목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재활하실 때는요. 결국은 온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물론 그 부위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다른 데도 낫지 않으면 좋아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수능 등급 올리려면 이거저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못하는 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ns.k4470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깨 통증에 팔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 감사합니다. 잘 때 아파서 팔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통증 때문에요. 팔을 회전할 때 통증이 있으시고 이렇게 할 때 일단 통증은요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이게 뭔가 통증은 주사를 맞아서 없애셔야 돼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모든 운동은요. 그러니까 통증 강도 2, 3점까지만 하셔야 되니까 통증이 없을 때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신경만 고장난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나머지 분들은 통증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맞게끔 일단 통증부터 먼저 없애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병명을. 그래서 진단을 받고 이게 만약에 NS님이 아프신 게 만약에 어깨 인대 손상이다. 그럼 어깨 인대 손상을 어느 정도는 치료를 받으셔야 이게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견갑골 운동, 뒤로 젖히기, 예? 견갑골 딥스 이런 거 좀 하시다가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 등 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운동을 다 아신다면은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이 팔을 바깥쪽으로 빼는데 바깥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데 반대쪽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뻐근하게 어깨가 뻐근하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반대도 됩니다. 팔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반대쪽 손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좀 뻐근하실 거예요. 이 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처음에.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자면 등 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어깨 등 척성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걸 해보세요. 그런데 그거 먼저가 돼 있을 거는 그거에 선행된 얘기는 뭐냐면 통증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깨 회전근개 손상, 인대가 다치신 거면은 등 척성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등 척성 운동을 꽤 약 먹으면서 좀 한 보름 정도 하시면은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NSK님이 주사를 맞으셨군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렇구나. 병명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병명이. 예. 병명을 찾아보셔야겠으나 병명을 일단 어깨 통증인데 오십견도 있고 그러니까 어깨 자체의 병인지 목병인지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요. 목 디스크도 꽤 있거든요. 이게 팔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이것도 목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어깨 병일 수도 있고. 예.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병명을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어요. 예. 만약에 어깨 디스크병이면요,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팔을 올려놓으시면 좀 통증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이만큼씩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골격계 통증은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부위가 다 어느 정도 다 받쳐줘야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한 군데만 절대 운동 많이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려면 전체적으로 다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운동은 항상 부상 조심해요. 부상 없이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상 없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근골격계는요. 또 꾸준하게 또 운동을 또 하시는 게 중요해요. 3개월 이상. 모든 운동은 3개월 이상 하셔야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시고요. 처음에 좀 하나하나 똑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병명이요. 왜 아픈지 아시고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엔. 좀 전쟁 소식도 끝나고요. 그리고 참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도 잘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댁내 전부 편안하시고요. 다음 달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하순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만나 뵙죠. 예, 안녕히 계세요.